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5일 저녁 6시입니다. 오랜만에 재향군인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러니까 군인단체와 대대군인단체와 기독교 중앙기독교의 중심단체 됩니다. 한기총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주제는 김용옥 씨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미국의 괴뢰다, 무덤을 파내야 한다, 이런 극언을 한 데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면에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도올의 이승만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대회라는 말이 흥미롭네요. 건국 대통령에 대한 범죄적 명예훼손 고발과 대한민국 정체성법 국회청원 국민포럼,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정광훈 목사, 한기총 현 대표회장, 지덕 목사, 정경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정경 대표회장, 이용규 목사, 정경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정경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정경 대표회장,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아드님이신 이인수 박사도 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나갑니다. 국민 여러분, 도올의 범죄 행위가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도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 대한민국에 실행하기 위하여 방송과 강연을 통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건국 영웅들에 대하여 폄훼하며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나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송을 통하여 역사적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거짓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도올과 좌익들의 역사 왜곡을 결단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올, 좌익을 한 묶음으로 묶었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한다 이거죠. 이에 대해 법적으로 고발할 것과 국회에 대한민국 정체법 청원을 위한 국민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정체성을 위반하는 망언을 하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을 처단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봅시다.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 드림. 오는 3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가 15층에서 명예훼손 고발대, 도올의 이승만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3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5층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 재향군인회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 주제도 KBS와 김용옥 씨를 규탄하는 내용입니다. 성명서는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한 KBS를 강력 규탄한다. KBS 1TV는 지난 3월 16일 방송한 도올 아인 오방간다에서 도올 김용옥이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의 괴뢰라고 불렀으며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전 국민이 1차 단결하여 신탁 통치에 찬성했으면 분단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KBS가 최근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의도적 녹화방송임에도 이념적으로 경도된 인물을 출연시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있는데 대하여 분노하며 이에 1천만 향군의 이름으로 KBS를 강력 규탄한다. 공영방송인 KBS는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며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큰 업적을 남긴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며 한미동맹을 폄하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으로서 있을 수 없는 치명적 과오를 저지른 것이다. KBS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KBS는 도올 김용옥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하는가? KBS가 방송한 통일은 어떤 통일인가?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잘못된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바로잡을 용의가 있는가? KBS에 강력히 촉구한다. KBS는 지난 3월 16일 도올 김용옥의
좌편향적이고 일방적인 막말을 여과 없이 방송하여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공영방송으로서 대한민국 모독한데 대한 대국민 사과와 출연지들을 방송에서 적극 퇴출하라.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라. 국가 정체성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반국가적 범죄 행위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공영방송다운 방송으로 광고를 탈퇴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우리는 상기 요구 사항이 조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1단계 양군의 전국 조직을 이용하여 KBS 본사와 지방총국 등을 상대로 규탄 대회를 이어갈 것이며 2단계 범국민적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해 갈 것이다. 대한민국 제영군인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옥 씨가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의 괴뢰라고 한 것은 우선 사실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이게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될지 안 될지는 좀 검토가 필요하겠는데 저는 사자 명예훼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괴뢰라고 하는 것은 그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괴뢰. 괴뢰는 꼭두각시라는 뜻이거든요. 또 한국에는 괴뢰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북한 괴뢰, 북한 공산 괴뢰 집단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괴뢰냐? 김일성이가 스탈린의 괴뢰였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는 1945년 9월에 한국에 들어올 때 소련군의 음모를 받으면서 소련군 대위 군복을 입고 원산항에 상륙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한 달 뒤에 미국 국무부가 방해하는 속에서도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미국 국무부는 이승만 대통령을 골칫덩어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안에 친소 분자들, 심지어 소련 간첩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산당과는 절대로 손을 잡을 수 없다는 이승만을 눈에 가시처럼 보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괴뢰가 아니라 미국의 숙적이었어요. 이승만은 미국의 골칫덩어리였고 김일성은 소련과 스탈린의 귀염둥이였습니다. 귀염둥이. 그런데 어떻게 그 김일성과 이승만을 같이 괴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맨정신간인 사람이면. 이건 사자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에 성립되느냐 하면은 단순한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개했다고는 안 되고요. 분명히 그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기준이냐 하면 허위 사실을 공개해야 됩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로서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예컨대 안중근이 일제의 첩자였다고 주장한다든지 또는 박정희가 북한의 프락치였다고 주장한다든지 이런 것이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되겠죠.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의 괴뢰라고 하는 것은 안중근 의사를 일제의 첩자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엉뚱한 점에서, 사실과 다른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항상 미국과 맞서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나 미국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지원해주면은 미국과 손을 잡고 항상 미국에 대해서는 자주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일본과 수교하라고 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일본과 국교를 틀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서 회담장을 나가버렸습니다. 1954년 워싱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말로 저런 고얀 자가 있느냐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10살 좀 아래입니다. 그런데 낭패한 미국 장관들이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설득해서 다시 회담장으로 모시고 왔는데 이번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셔널 플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이 있어가지고 먼저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나가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오기가 강한 사람이고, 아이나우 대통령을 아주 공경에 처하게 만든 방공포로 석방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서 다 된 휴전 협상을 완전히 거의 깨기 직전까지 몰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끌어냈던 이런 위대한 자주적, 특히 미국에 대해서 자주적이고, 스탈린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스탈린은 경멸했습니다. 또 김일성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위대한 영혼을 가진 이승만을 미국의 괴뢰였다. 사람이 말을 할 때 가려서 하는 게 지식인이죠. 지식인. 그래서 지식인의 말은 좀 답답할 정도로 신중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괴뢰라는 말을 붙일 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김일성이는 1947년에 박헌영과 같이 스탈린에게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서 스탈린으로부터 면접 시험을 받았습니다. 스탈린은 두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다음에 김일성을 소련의 꼭두각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자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 때 그 헌법을 기초해 준 것은 소련 공산당이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이 명칭까지도 소련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탈린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정도 되어야 괴뢰입니다. 괴뢰. 이 정도 되어야 괴뢰입니다. 대한민국을 만들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게 물어보고 했습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헌법 기초해 주었습니까?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부탁해가지고 국방장관 누구 앉혀라고 부탁을이나 했습니까? 그걸 들어줄 사람입니까? 어쨌든 오랜만에 기독교 단체와 제대군인 단체가 같은 목소리를 내었으니까 한번 제대로 해보기를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